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다층기판을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6가지 좀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층기판을 이제 설계할 때 이제 뭐 고속신호, 저속신호, 그 다음에 파워, 그라운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이제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6가지 이제 설계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신호층은 언제나 그 판에 바로 이웃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속 신호가 있을 때는 이제 그라운드 패턴이나 파워 이제 플랜이죠. 플랜 위에 이제 이렇게 오도록 이제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요 사이에는 이제 절연 물질이 이제 있습니다. 절연 물질이 있고 이제 레이어가 다른 거죠. 레이어가 다른데 이제 가능하면 이제 어떤 신호층은 밑에 그라운드 플랜을 두고 그 위층에 이제 신호를 이제 배치해라,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층은 바로 이웃한 판과 아주 가까이 놓여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강하게 이제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전에 이제 전송슬로 어떤 개념을 보면은 고속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 인덕턴스가 서로 이제 이렇게 상호 인덕턴스로 이렇게 이제 좀 이 결합이 됐으면은 우리가 이제 리즈 와이어처럼 이게 이제 꼬인 효과를 이제 처럼 이제 이렇게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서로 이제 상쇄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PCB 같은 경우는 우리가 라인을 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플랜은 이제 그러니까 위에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유사한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속 신호는 밑에 플랜을 두고 그 플랜은 이제 이 저렴 거리를 가능한 가까이 해가지고 이제 어떤 상호 결합이 잘 돼가지고 이제 리치 와이어처럼 노이즈가 이제 자동으로 상쇄되도록 해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원핀과 접지판은 이제 단단히 결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전원판하고 접지판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캡이 이제 형성되는 것과 이제 같은 이제 원리로 해가지고 이제 파워 그라운드도 이제 플랜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도 이제 플랜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이제 디커플링 캡이 형성이 이제 패턴상에서 형성이 되면은 이제 어떤 고주파 노이즈도 이제 거기서 이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속 신호들은 판 사이에 위치한 층에 이제 배선되어야 한다. 이 경우 판은 실더의 역할을 하고 고속 신호 드레스로부터 방사를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고속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속 신호는 우리가 이제 탑면에 이렇게 그라운드 플랜을 두고 위쪽에 이제 우리 부품 탑재면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고속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랜과 플랜 사이에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라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이제 방사 노이즈들이 이제 그라운드 플레인도 파워 플레인도 요 사이에 있으면 여기서 이제 다 차폐가 되는 효과가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의 접지판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데, 이는 접지판이 접지 임피던스를 낮게 하여 공통 모드 방사를
이제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수의 접지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날로그 그라운드, 그 다음에 뭐 이제 디지털 그라운드, 뭐 파워 그라운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레이어를 많이 써가지고 레이어별로 이렇게 이제 그라운드를 분리하면 이제 좀 이제 아무도 좋겠죠, 이제.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패턴을 하다 보면 상당히 좀 지키기 어려운 그 이제 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이제 신호가 두 층을 바꿔가면서 배선될 경우 한 판의 바로 위 아래에 인접해 있는 두 층으로 한정해야 된다. 하지만 언급했듯이 이 목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제 층이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연결을 해라고 하는데 이 신호가 뭐 바텀면으로 갈 수도 있고 사실은 6번은 상당히 좀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제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6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4층을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개만 이제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외층에 이제 그 플랜을 이렇게 좀 가까이 붙이면은 이제 두 개를 이제 만족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쭉쭉쭉 가다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8층인데 이제 5개를 만족하고, 보통 이제 5개를 만족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12층인데 이 구조는 이제 6개를 모두 이제 만족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의치 못해가지고 이제 어떤 파워 플랜을 이제 한 레이어 내에서 분리를 할 경우에는 이제 한 개를 충족을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층 PCB를 설계할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레이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솔직히 좀 이제 처음에 뭐 이리 설계하려고 그러면 좀 막막하죠. 근데 이제 요런 어떤 6가지 룰을 이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어떤 이제 배치는 사실 인터넷이나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아까 6가지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랜 위에 이제 라인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요 거리를 가까이 해가지고 이제 이제 고속 신호 라인이 이제 바로 밑에 이제 어떤 리턴 패스를 줌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리츠와이어 효과처럼 이제 강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해라는 게 1번과 2번의 이제 의미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전원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파워 라인은 그냥 두껍게만 하지 이게 판으로 사실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층을 할 경우에는 이제 위에 이제 파워 라인, 그라운드 라인 다 이제 플랜으로 해가지고 이제 디커플링 캡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4번, 5번은 이제 차폐와 이제 관련된, 그런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고속신호 같은 경우는 차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플랜과 플랜 사이에 이제 위치를 시켜라는 거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아마 요게 이제 고속신호, 이제 이것도 고속신호고, 이제 파워 플랜과 그라운드 플랜 사이에 있고, 그라운드 플랜과 그라운드 플랜 사이에 이렇게 이제 고속신호를 배치를 해라.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지판을 이제 분리를 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파워 그라운드, 뭐 아날로그 그라운드, 디지털 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일점으로 접지를 시키면 제일 좋겠죠. 이제 그렇게 가지고 이제 샤시에 접지를 하는 게 이제 이런 형태가 아마 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지키기 어려운 이제 그 룰이 이제 6번인데, 이제 위험한 아주 중요한 신호는 2층 이하로 배선을 해라. 실질적으로 이제 배선을 하다 보면 이제 지키기 어려운 건데, 가능하면 이제 중요한 신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2층 이상을 안 넘기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고속신호에 대해 가지고, 고속신호 라인에 대해 가지고 밑에 이제 플랜을 둠을 해 가지고 플랜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레이어를 이제 가깝게 해 가지고 리듬 패스를 확실히 만들어 준다는 게 1번, 2번이고, 그 다음에 전원판은 판으로 다 해 가지고 디커플링 캡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신호는 플랜과 플랜 사이에 둬가지고 자폐 효과가 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는 층별로 이렇게 아날로그 그라운드, 디지털 그라운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리를 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신호, 위험한 신호는 2층 이상 배선을 하지 마라. 요 6가지를 우리가 이제 제 머리에 이제 그 머릿속에 두고 이제 이런 그 어떤 이제 인터넷에 구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스택을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